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지금부터 해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작해야 될 첫 번째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첫 번째, 명제라고 부르는 녀석의 정의. 자, 그럼 명제의 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게 되냐면요. 명제라고 부르는 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참이냐 혹은 거짓이냐가 판별되는 문장이나 식을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참이냐 거짓이냐가 판별되는 문장 또는 식이다 라고 써놨죠. 확인되니? 여기서 말하는 이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객관적인 기준, 누가 보든 맞는 말이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보자고. 택진이를 딱 봤을 때 잘생겼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에이, 저 정도면 평범한 거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확인되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누가 봐도 잘생겼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건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야. 확인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정민을 딱 보면서 안경 썼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누가 봐도 안경을 쓴 게 맞겠지? 이게 바로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리고 또 여기를 보면서 요걸 딱 보면서 여기를 보면서 야, 이거 색깔 빨간색이야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어때? 뭐 연한 빨강 이런 헛소리들 하지 말고 그냥 빨간색이야 하면은 빨간색이 맞는 거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거에서 어떤 경우는 객관적인 기준이고 어떤 경우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거든? 그걸 판단 내리는 기준이 사람의 감정 혹은 느낌 이런 애들은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즉 문장이라고 부르는 애를 객관적인 기준을 감정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배제한 나머지를 문장에서 이제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식에서는 어떤 걸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 내릴 수 있을까? 예를 들면 x 플러스 2가 5야. x는 얼마일까? 3. 근데 그 3이라는 결과 자체는 우리가 방정식을 참이 되게 만드는 숫자가 3인 거지? 근데 만약에 x가 4였어. 그러면 그 방정식은 거짓인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즉 x에 4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 되는 거잖아. 확인돼요? 참거짓이라는 걸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방정식은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어? 없어. 확인돼요?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0 곱하기 x가 0이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x가 1이어도 되지. 2도 상관없지. 3도 되고 4도 되지. 즉 0 곱하기 x가 0이 되게 만드는 참이 되게 만드는 x값들은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겠지? 확인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이 상태에서 지우는 1이라고 얘기를 했어. 택신이 2라고 얘기를 했어. 민성이 0이라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식 자체를 성립시키는 데는 당연히 맞는 말은 되겠지만 지우는 1, 택신은 2, 민성이 0이잖아. 하나의 숫자만을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서로 다른 걸 얘기하고 있지. 이렇게 되면 또 객관적인 기준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식에서 객관적인 기준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기준은 뭐냐? 미지수가 포함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가지고 객관적인 기준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즉 미지수가 포함된 식, 어떤 식이 있어? 방정식, 뭐 예를 들어 부등식,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뭐 기타 등등. 이런 애들은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서 참이냐 거짓이냐가 확실하게 판단이 되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명제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나는 사람이다. 명제니 아니니? 명제가 맞지? 그러면 명제가 맞아.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야.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라고.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너 대답 안 해? 맞는 말. 그러면 우리는 얘가 참인명제라고 보면 되겠지? 그럴 때는 그냥 참인명제 해서 참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한번 써보자. 나는 잘생겼다.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명제가 아니게 되겠지? 참거짓을 판단하기 이전에 명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지? 이럴 때는 그냥 명제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X를 치는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번엔 이렇게 얘기해볼까? 나는 29살이다.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왜? 확실하게 판단이 되죠?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거짓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확인돼요? 여기서 이제 명제에서 주의해야 될 점 첫 번째가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점이냐면 이 거짓인 명제와 명제가 아닌 경우 있지. 거짓과 명제가 아닌 경우.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해낼 줄 아셔야 됩니다. 확인됩니까? 즉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식으로 한번 우리가 써본다면 x 플러스 3은 4야.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명제가 아니야. 왜? x가 1이면 참이지. 2면 거짓이잖아. 참이냐 거짓이냐가 정확하게 판별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명제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했어. x가 1, 2이면 x 플러스 3은 4다.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이건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명제가 맞죠? 왜? x가 2라고 정확하게 내가 못을 박았잖아. 그럼 그 상태에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이 돼야 안 돼? 돼. 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치? 그럼 참이겠지? 어? 반말하는 거냐? 아니면 오우라고 한 거냐? 뭐냐? 뭐라고 한 거야? 노우? 안다고? 네가 뭘 알아 이 새끼야. 응. 거짓말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처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짓인 명제와 명제가 아닌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구분을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보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다가 중간에 말이 꼬인 건데 0 곱하기 x는 0이야. 자 x에 들어갈 숫자 다양하겠지? 대입하게 됐을 때 참인지 거짓이니까 정확하게 판별이 돼 안 돼? 되지. 그럼 얘는 명제야 아니야? 명제가 맞아. 맞지? 명제가 맞아.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뭘 대입하든 등호가 성립하는 맞는 말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는 참인 명제가 맞아. 아까 전에 선생님이 0, 1, 2로 얘기 잘못한 거야. 아시겠죠? 참인 명제가 맞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명제냐 아니냐 포함을 했을 때 미지수가 포함된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명제다 아니다?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일반적으로 명제라고 볼 수 없다. 근데 지금처럼 무언가에 대한 특정한 조건이 딸린다라면 명제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되니? 확인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명제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명제에 대한 참 거짓 혹은 명제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는 게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보이는 거에서 뭐 나는 사람이다, 잘생겼다, 뭐 29살이다 이런 헛소리들 집어치우고 우리는 결국에 어떤 걸 보게 될 거냐? 명제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정식의 형태들을 살펴봐야 돼. 방정식과 부등식. 왜냐면 우리는 결국엔 수식을 계산해서 미지수의 값을 찾아내는 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시험으로서 치르고 있겠지. 그러니까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방정식 자체를 명제로서 해석을 해내고 참이 되게 만드는 미지수값, 거짓이 되게 만드는 미지수값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을 훈련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라면 어떤 식의 형태를 취해야 되냐면 지금처럼 무언가 전제 조건이 들어간 형태의 방정식이 되지 않는다라면 위에와 같은 형태라면 명제 자체가 성립이 안 돼버리니까 연결될 수가 없겠지? 근데 밑에서 같은 형태라면 명제 자체가 되는 게 여부가 확인이 되니까 참인지 거짓인지만 우리가 판별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생긴 모양의 형태들만 따로 따서 살펴보게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래서 이 형태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명제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따져보자고. 그러면 지금 저기 있는 문장을 다시 위로 당겨 올라오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x가 2라면 x 플러스 3은 4이다 라고 지금 적혀져 있는 문장이 된다는 거지. 확인됐습니까?
자, 이때 지금 문장의 구조를 보면은 여기 앞에 뭐뭐뭐 라면이라는 구조를 가지지. 확인돼요? 여기서 라면은 먹는 거 아니다. 뭐뭐뭐 라면, 뭐뭐였다 라면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보통 국어 시간에 뭐뭐 라면이라는 말 어떻게 써? 그렇지, 가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즉 다시 말하면 뭐뭐 라면이라는 요 앞에 있는 요 내용은 하나의 명제 자체가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우리는 하나의 가정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 뭐뭐라면 앞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가정을 했을 때 뭐뭐뭐뭐이다라고 해서 요 앞에 또 이다 앞에 뭐뭐가 말이 나와야지.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결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즉 이러한 가정을 했을 때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라는 문맥상의 구조를 가지고 간다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를 또 하나 들어보자면 여기에 지금 내가 전기를 공급한다라면 이 난로는 열을 내겠지. 이런 식의 가정이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야. 혹은 이렇게도 되겠지. 아,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저 인간을 한 대 때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뭐뭐라는 가정이 들어갔을 때 그 가정을 통해서 예상되는 결과. 그게 바로 결론이란 얘기야. 확인되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명제라는 녀석은 항상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정이라고 부르는 것과 결론이라고 부르는 게 합쳐져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이때 이 가정이라고 부르는 애는 지금부터 우리가 가정, 만약에라는 단어를 쓸 거야. 뭐가 되겠니? if, example, 예를 들면 또 하나 더 있잖아. for example, if 말고 또 영어 선생님 뭐 perhaps 들어본 적 없어? 들어본 적 있어? 뭐뭐라면 맞지? 맞아? 이 perhaps의 약자를 따와서 가정을 P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약간 어거지고 그냥 P라고 우리는 지금부터 알파벳 문자를 대체해서 쓸 거다. 확인됩니까? 그럼 P가 나왔으니까 결론은 뭐겠어? 어? 아니 P 다음에 뭐야? 그래 Q. 앞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제를 구분하게 됐을 때 가정과 결론 두 가지 구조로 구분을 하게 될 것이고 가정은 앞으로 대표 문자 P, 결론은 대표 문자 Q를 사용하게 될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 가정을 A라고 하고 싶어. 아무런 상관없어. 너네 편한 대로 해.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대표 문자로 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이때 우리는 명제의 구조 자체가 가정이 뭐뭐뭐라면 결론이 뭐뭐뭐다라고 얘기를 하지. 확인돼요? 그래서 이 구조를 기호화시켜. 어떻게 기호화시키냐면 가정이 P이라면 결론은 Q다라고 이렇게 화살표를 보냅니다. 확인돼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이 하나의 명제를 지금부터 뭐라고 읽게 될 거냐? P이면 Q이다라고 읽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확인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건 기본적으로 명제를 구성하는 거잖아. 맞지? 명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화살표를 보냈다는 얘기는 명제다라는 기본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잘생겼다라는 명제가 있어. 만약에 나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건 분명히 잘생겼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그거는 명제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정이면 결론이다, P이면 Q이다라는 구조 자체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나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29살이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얘는 명제의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즉 가정이 나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했으니까 내가 있다. 결론은 29살이었다 라는 게 결론이 돼서 나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29살이었을 거야 라는 하나의 명제가 완성이 될 것이고 P이면 Q이다라는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명제가 지금은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무조건 P이면 Q이다라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명제를 기호로 표현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위에 있는 얘기로 따라가 본다면 P가 결국 뭐라는 얘기야? X가 2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결론은 뭐가 되는 거야? X가 얼마니? X 플러스 3은 4니까 X가 1이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가정과 결론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주어진 명제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인 명제겠군요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지. 즉 다르니까 거짓이겠구나. 그러면 이 거짓인 명제를 우리가 표시하는 방법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명제의 구조를 만들어 놨지. 여기에서 화살표 여기 했지. 위에다가 이렇게 X 붙이면 돼. 그럼 거짓인 명제야 라고 얘기를 해요. 확인됩니까? 아니면 이렇게도 해. P면 Q이다라는 명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거짓인 명제는 요 뒤로 그냥 이렇게 X 붙이는 경우도 있어. 확인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참인 명제가 만약에 만들어졌어. 거짓인 명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거짓인 명제. 그러면 참인 명제가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참인 명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P이면 Q이다라고 이렇게 화살표를 보낸 상태에서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는 경우 하면 되겠지? 왜? X가 거짓이라며. 그러면 참은 동그라미겠지. 맞아요? 아니에요? 왜 웃고 지랄이야? 아, 왜 웃고 그러세요? 맞잖아. X가 거짓이면 참은 동그라미겠지. 근데 우리는 옛날에 나 어렸을 때는 동그라미 표현을 했거든? 근데 지금은 안 해.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에 와서는 참인 명제가 돼버리게 되면 이 화살표를 두 줄로 그려. 이렇게. 확인돼요? 그래서 지금은 참인 명제는 이렇게 두 줄로 그려서 화살표를 두 줄로 보내서 표시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명제의 참거짓 한번 만들어 보고 가정과 결론 한번 찾아보고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 계속해서 만들어 볼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면 x는 3이다 라고 하나의 명제를 만들었어. 자, 명제가 맞습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이 가능하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가정을 찾아봐. 누가 가정이야? 뭐뭐 이면이라는 말 앞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가정이 되는 거야. 확인됐지? 그럼 결론은? 그래, 뭐뭐 이다라는 말 앞에 나와 있는 게 결론이 되는 거야. 확인됐니? 그럼 이제 우리는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해보고 싶어. 어떻게 판별하면 돼? P를 풀어서 X를 찾는 거지. 그럼 자, X가 뭐가 나와? 1이랑 3. 그럼 Q를 풀어서 X를 찾으면 3이지. 그러면 1이랑 3이 존재를 하면 그건 3이랑 똑같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X가 3만 있었다면 맞는 말이 되겠지. 근데 1도 있잖아. 1은 3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인 명제가 된다는 거지. 둘이 서로 다르니까.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만약에 X가 3이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뭐가 되는 거야? 0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거야. 확인돼요?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가정이 여기가 되는 거지? 얘가 P. 결론이 요게 되는 거지? 얘가 Q. 이 상태에서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만들면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왜? P를 가지고 봤더니 P는 X가 3이야. Q는 X가 뭐야? 1하고 3이지. 그럼 여기 있는 이 3이 여기 무조건 보이고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참인 명제가 됩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 두 가지 얘기를 잘 보면 단순하게 그냥 여기 있는 가정에 있는 X가 결론에 무조건 나와. 그래야지만 참이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스마트하게 앞에 있는 단어과 연결을 지어본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결국에는 이 가정을 만족하게 되는 X값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모임을 만들 수 있겠지? 맞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임이 바로 뭐야? 집합이야.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의 모임이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집합화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이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지금 위에서 본다면 1, 3이지
얘네들을 원소로 가지는 하나의 집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P라는 집합이. 확인됩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Q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하나의 집합이 만들어지겠지?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집합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진리집합이라고 부를 거야. 진리집합. 왜 진리집합인지 의문을 가지지 마. 그냥 진리집합으로 부르는 거야. 알겠지? 진리집합을 만들었어. 그때 가정에 속하는 원소들이 결론에 무조건 다 보여야 되지. 다시 말하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어떻게 돼야 돼?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포함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인 명제가 되게 될 것이고, 만약에 포함이 되면 참. 즉 밑에서 여기서는 진리집합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Q라는 진리집합을 만들었을 때 포함의 여부를 따졌더니 포함이 되지? 이렇게 되면 참인 명제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 구성된 명제 자체에서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확인되니? 그리고 가정과 결론을 가지고 진리집합을 만들 수가 있다. 확인되니? 그랬을 때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돼버린다라면 그 명제는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그럼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면 거짓이다 라는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요 세 가지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명제는 뭐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가정과 결론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가정과 결론에 해당하는 각각의 원소들을 모아서 집합화시키면 진리집합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 진리집합에서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면 참, 포함이 안 되면 거짓이다.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방법이다. 여기까지 확인되니? 그러니까 더 이상은 문장에서 논리적인 구조를 통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뭐 해라? 진리집합을 만들었을 때 그 진리집합이 포함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별해라. 서구야, 알겠니? 확인돼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책에 어디 나와 있는 내용이냐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책의 147쪽까지야. 이 내용까지가. 진짜 개뿔도 없지? 확인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명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까지 얘기를 했어. 여기까지 확인돼? 안 돼?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초를 하나 얻게 돼. 어떤 단초냐면 명제라는 단원이 새롭게 등장을 했지. 근데 집합과 뭔가 생각보다 되게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왜? 명제로 만들어 놓은 이 말들도 결국에는 집합화시켜서 진리집합으로 바꿨고,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게 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판별하게 만들고. 확인되니?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명제와 집합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다 보니 재밌는 걸 하나 찾아냈어. 어떤 걸 찾아냈냐면 우리가 집합의 연상기호 중에 살펴봤던 것 중에 이런 연상기호가 있었을 거야. P의 여집합이라고 부르는 거. 기억나지? P의 여집합. 기억나지? 이게 무슨 뜻이야? P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이걸 얘기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해 본다라면 같은 표현으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만 아니면 돼 라는 좀 더 이기적인 단어로 교체하는 게 가능해지겠지. P만 아니면 돼. 맞아요? 맞죠? 맞죠? 다시 말하면 요거를 좀 더 쉽게 단순화시킨다라면 결국에는 P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즉 P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명제를 살폈을 때 뭐뭐라면, 뭐뭐이다 라고 얘기가 되면 뭐뭐야, 뭐뭐라고 가정하면 뭐뭐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부터 뭐야? 뭐뭐가 아니야 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이렇게 해서 뭐뭐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부정이잖아, 부정. 맞습니까? 그래서 명제 자체의 부정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뭐뭐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통해서. 확인되니? 그랬을 때 우리는 명제 부정 어떤 식으로 표현하게 되느냐? 뭐뭐가 아니다, 즉 P가 아니다라는 마지막에 등장한 이 표현 자체를 지금부터 기호화시킵니다. 어떻게 기호화시키냐?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을 표현하는 기호가 필요하지. 뭐뭐가 아니다. 영어에서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영어로. 너는 싫어잖아, 멍청아. 어? unless가 뭐야? 만약 뭐뭐하지 않다라면? 만약 다 빼. 그냥 뭐뭐가 아니다. 그래. 우리 지금 뭐 하는 중이었어? 단순화시키고 있는 중이잖아. 근데 거기서 그런 고급스러운 단어들을 사용하지 말라고. 심플하잖아. 뭐가 있어? 그래, not. 그래서 몸 P가 아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not P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이 not P라는 녀석, 이 not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쓰게 될 거냐? 바로 물결로 표시합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물결 P 이렇게 쓰는 거야. 확인돼요? 그리고 실제로 읽을 땐 뭐라고 읽어야 돼요? not P 라고 읽게 될 거라는 거야. 친절하지, 한글로. not P.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 not P의 뜻이 뭐야? 뭐뭐가 아니다. 확인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not P라는 녀석을 P가 아니다, 진리집합화 시킨다라면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던 거지? 여집합에서부터 출발했던 거잖아.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바로 P의 여집합으로 표현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예를 들어보자고. 지금부터 어떤 예를 들어볼 거냐? 이렇게 한번 써볼까? 나는 키가 180이다 라는 하나의 명제가 있어. 자, 이거 명제일까 아닐까? 명제가 맞지? 180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그 기준을 나한테 맞춰봐.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이 새끼야. 참. 확인돼요? 그러면 이 명제 자체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 부정해 볼 거야. 부정. 부정.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키가 180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 즉 뭐뭐가 아니다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명제를 만들어 볼게. 뭐냐면 2는 짝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명제야 아니야? 명제죠.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명제가 만들어진 거야. 확인되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부정해 볼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요? 2는 그렇지, 그냥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짝수 아니면 홀수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수 분류할 때 맞지? 2는 홀수다 라고 얘기하면 맞을까 틀릴까? 아니야, 맞긴 해.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그냥 뭐뭐가 아니다만 뒤에다 붙여서 그냥 부정을 만들어 버리자고.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갈 거야. 알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야. 민성이는 안경을 썼다. 명제야 아니야? 명제지. 그럼 부정해보면 어떻게 돼? 민성이는 안경을 쓰지 않았다가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다시 택진이는 숙제를 해왔다. 명제야 아니야? 명제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잖아. 요즘은 참.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그런 문장이 있어. 그럼 그거를 부정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택진이는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 그냥 뭐뭐가 아니다. 의도적으로 조금 만들어줘. 뭐뭐가 아니다. 계속해서. 알겠지? 그래서 그 뭐뭐가 아니다라는 말의 뜻을 가지는 게 바로 명제의 부정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믿어도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명제의 부정까지 우리가 만들어 본다면 이 명제의 부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 가정과 결론이라는 문장을 가지는 하나의 명제도 적용시켜 볼 거야.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보는 거지. 내가 만약에 x가 2이면 x 플러스 2는 4이다 라는 하나의 명제가 있다고 쳐보자고.
확인됩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 명제에 가정과 결론 모두를 부정해 볼 거야. 모두 부정해 볼 거야. 그럼 가정이 누구야 지금? x는 2. 얘가 가정이잖아. 맞죠? 결론은 여기. 맞아요? 그럼 얘를 내가 부정하면 p 대신에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나p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나p를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x가 그렇지 2가 아니라면 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결론도 부정하라고 그랬으니까 나q를 만들어 봐야 되겠지? 그럼 나q는 뭐가 되겠어? x 플러스 2가 4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확인돼요? 그래 이렇게 부정을 만드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심화시켜서 표현을 해본다면 어떤 얘기가 등장을 하냐면 바로 모든과 어떤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얘네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니?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 이게 바로 여러분들 책에 어디 나와 있는 내용이냐면 바로 14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모든과 어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을 국어 문맥적인 의미로 해석을 좀 해보자. 모든이라는 단어가 보통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전체, 모두 다를 얘기하는 거야. 맞지?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 지금 나까지 포함해서 7명이거든? 모두 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몇 명을 얘기해야 돼? 7명. 근데 나 하나 빠졌어. 그럼 모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모든이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다시 우리 전체 7명이지. 이 중에서 어떤이라고 말을 했어. 그럼 어떤이라는 거는 뭘까? 특정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겠지. 그러면 어떤, 보통 특정하게. 그러면 택진이만 딱 얘기했어. 어떤, 돼, 안 돼? 돼. 그럼 택진이랑 민성이 둘을 얘기했어. 어떤, 돼, 안 돼? 되지. 그러면 지우랑 이렇게 3명을 얘기했어. 그럼 돼, 안 돼? 4명, 5명, 6명, 7명. 돼요. 그게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달라. 확인돼요? 그럼 이제 봐. 모든은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지. 어떤은 1명 되지. 2명도 되지. 3명도 되지. 넷도 되지. 5, 6, 7 전체도 다 되지. 이거 우리 5글자로 줄여. 뭐야? 하나도 되고 둘도 되고 셋도 되고 넷도 되고 전체 다도 돼. 뭐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 적어도 하나. 적어도 하나.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지금부터 그냥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어떤은 뭐야? 적어도 하나. 이렇게 둘을 구분하면 돼.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여기서 심화. 모든이라고 부르는 거 있지? 그거의 부정이야. 그러면 단어의 뜻을 지금부터 생각해. 모든을 부정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전체가 아니다야. 확인돼요? 전체가 아니다야. 그러면 다시 7이야? 하나 돼, 안 돼? 전체가 아니면 되잖아. 하나 되지. 둘 돼, 안 돼? 셋, 넷, 5, 6, 10. 10. 우리 전체에서 10. 다시 하나 돼, 안 돼? 둘, 셋, 넷, 10. 안 된다고. 10은 안 된다고.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7보다 작기만 하면 다 되는 거잖아. 맞지? 다시 말하면 모든을 부정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적어도 하나야. 확인돼요? but 전체는 돼, 안 돼? 전체만 안 돼. 전체를 제외한 적어도 하나. 이거를 집합과 연결을 지어본다면 뭐가 되는 걸까? 부분 집합, 일부분들을 추려낼 거거든? 근데 전체는 안 되는 거야. 진부분 집합과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좋아. 그러면 자, 어떤을 부정해 보자고. 이번에는 어떤의 부정이야? 그러면 어떤을 부정하면 적어도 하나가 아닌 거지.
그러면 하나는 안 되는 거야. 둘도 안 되고 셋도 안 되고 다 안 되지. 그럼 뭐가 되겠어? 일곱. 일곱?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고 헷갈리기 시작을 할걸?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어떤은 적어도 하나라 그랬지. 하나도 되고 둘도 되고 해서 전체까지 다 되지. 그럼 그게 아닌 거잖아. 그럼 뭐야? 원래대로라면 우리는 국어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적어도 하나에 부정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도 안 되고 둘도 안 되고 전체도 안 되고, 맞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지. 그치? 네.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괴리감이 오기 시작을 하거든? 근데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그냥 반쯤 외울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전체는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얘네 둘을 반쯤 외워서 생각해. 어떤 관계로 생각하냐면, 모든을 부정하잖아? 그러면 그냥 어떤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냥 외워버려.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인지 모르겠지? 구분이 돼, 안 돼? 잘 안 되지?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책에 어디를 보게 될 거냐면, 여기는 여기를 봐봐. 어디를 보냐면 148쪽을 한번 봐봐. 148쪽에 보면은 1번에 보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로 설명을 해놨어. 1번의 첫 번째 괄호 1번 보면 명제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라고 돼 있지. 그러면 거기 보면 p랑 u가 같으면 참, p랑 u랑 다르면 거짓이라고 그랬지? 네. 즉 다시 하면 모든의 뜻은 전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확인돼요? 네. 확인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면은 어떤에 대하여라고 나와 있잖아.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고 p가 공집합이면 거짓이라고 돼 있지? 네. 다시 말하면 딱 요 말 뜻 그대로겠지. 모든은 무조건 전체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어떤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 무조건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로. 그러면 모든은 전체 집합을 얘기하는 거지. 원래대로라면 전체 집합이 반대로 전체 집합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 그럼 전체 집합이 원래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원래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그래. 그래서 전체 집합의 여집합을 계산하면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개념적으로 살짝 바뀌었던 게 뭐였냐면 전체만 아니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분이면 다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적어도 하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맞지? 약간의 개념의 변화가 생겼던 거지. 그거를 뭐 어떤 애도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거야. 뭐냐면 어떤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모든에서 생각했던 걸 따져봐. 모든은 전체가 다였지. 근데 모든을 부정하니까 어떻게 돼? 전체 다가 아니라 일부분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오케이였어. 그러면 반대로 일부분만 가지고 있는 게 어떤이지? 그거를 부정하게 되면 전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일부분만 가지고 있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런 의미로 접근을 해버려야 돼. 확인돼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진짜로 지금 당장 들을 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10분 있다가 다시 야, 아무것도 없어. 아니, 전부 다 가지고 있어. 반대가 뭐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이런단 말이야. 이게 계속해서 머릿속에 헷갈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감이 좀 잡혔지? 딱 요때 외워버려, 그냥. 알겠지? 그래서 그냥 모든이 반대가 되면 뭐가 된다? 어떤. 어떤의 반대는 뭐야? 모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확인되죠? 네. 확인돼요? 어떤 개념으로 접근했던 거야? 모든은 전체 다였지? 전체 다가 아니니까 일부면 되겠구나. 그러면 어떤은 일부였지? 일부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전체가 돼야 되겠구나. 알겠지? 예쁜 말. 요렇게까지.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래서 이제 요 개념까지 적용을 해서 명제의 부정까지 이제 같이 섞이면서 요런 개념이 추가로 등장하게 되면서 명제에 대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정리가 끝난 거야.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럼 딱 요거 가지고 우리 간단하게 문제 몇 개 풀어보고 넘어가자. 자, 어디 볼 거냐면 141쪽이야. 필수현재 1번을 보면은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라 그랬지? 그럼 첫 번째 거 그냥 눈으로 볼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이다. 맞아요? 틀려요? 참거짓 판별되니까 명제가 맞고 심지어 맞는 말이니까 참인 명제가 되겠지? 그럼 옆에다 그냥 참이라고 적어버려. 그 다음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보다 이하라 그랬지? 이거 미지수가 포함된 2차 부등식이지? 이건 명제의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x값이 뭐냐에 따라서 참이냐 거짓이냐가 결정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명제가 아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24다. 틀린 말이지? 그럼 이거 명제가 아닌 거지? 그래, 명제라고. 일단 명제는 맞고 거짓인 명제야. 그래서 거짓인 명제와 명제가 아닌 거를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계속해서 구분을 해야 돼. 두 가지를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자, 그럼 네 번째,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다.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참인 명제가 되겠지.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자, 뒤로 하나 넘겨봐. 명제의 부정에 대한 얘기래. 자, 다음 조건 명제의 부정을 말하래. 1은 홀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부정하래. 그러면 1은 어떻게 되는 거야? 홀수이고 소수이다가 되는 거지? 아니야. 왜 아니냐면 여기서 이제 부정에 대한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되거든? 이 모든 거 어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같이 봐줄게. 자, 잘 봐. A이고 B야. 이 말은 무슨 얘기니? A도 돼야 되고 B도 돼야 되는 거지?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 A이고 B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될 거야. 확인돼요? 그럼 이거 영어로 바꿔봐. 이고라는 단어는 뭐니? and가 되는 거지? 그러면 and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니까 이거 집합으로 바꿔봐. A도 돼야 되고 B도 돼야 돼. 에라이 씨. A, B 둘 다 돼야 되는 거잖아.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에 얘가 뜻하는 건 뭐냐면 A와 B 모두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모두 만족해야 된다.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럼 내가 얘를 부정했어. 어떻게 되겠어? A와 B 중에 어떤 것만 만족해도 되지? 모든의 반대말은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될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얘를 거꾸로 해석한다고 하는 거야. A와 B 둘 중 하나만 둘 중 하나라서 헷갈린다. 적어도 하나 만족이지? 그럼 둘 중 하나 적어도 하나 만족이다. 집합으로 표현해봐. A가 돼도 되고 B가 돼도 되는 거잖아. A와 B의 뭐가 돼요? 합집합.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A or B. 그럼 이거를 한글로 표현하면 A 또는 B. 여기서 또는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로 쓸 수 있는 말 뭐 있지? 이거나. 확인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는 아까 전에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라는 사실을 알았지? 하나를 더 찾았어. 뭘 찾았냐면 A이고 B 이거잖아. 아까 이거 부정해서 얘 만들었잖아. 다시 말하면 교집합의 부정이 뭐야? 합집합. 합집합 부정하면 교집합. 즉 얘네 둘 사이가 다시 무슨 관계라는 얘기야? 부정의 관계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장을 봐. 1은 홀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지.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장에 1은 홀수 아님 그리고 소수도 아님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얘를 부정하면 홀수 아님 부정하면 홀수 맞지? 그 다음에 소수 아님 부정하면 소수 그리고 부정하면 이거나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확인돼요? 그래서 결론은 1은 홀수 이거나 소수 이다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얘와 같이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는 부정에 대한 좋은 예시가 이거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부정해봐. 그러면 머릿속으로 예상이 되지 않냐? 첫 번째. 그치? 아니면 두 번째. 이렇게도 한다? A가 아니어야 되고요. B도 아니어야 되고요. C도 아니어야 돼요. 부정이니까요. 하면서. 뭐가 맞는 말일까? 그럼 이거는 너무 멀리 갔다. 이거 맞는 말일까? 이거 부정하면 이해된다? 아니야? 이유는? 내가 써놓으니까 의심이 돼서? 그러면 왜 아닐까? 이게 뜻하는 말이 뭐야?
A equal B and B equal C and C equal A잖아. 얘가 뜻하는 거는 A와 B가 다르다 and B와 C가 다르다 and C와 A가 다르다. 이건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얘를 부정하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A와 B가 같으면 안 된다. 즉 A와 B가 다르다. 또는 B와 C가 다르다. 또는 C와 A가 다르다. 이거지? 다시 말하면 얘가 달라도 되지. 얘도 되고 얘도 되지. 둘이 달라도 되고 이렇게 달라도 되고 전체가 다 달라도 되고. 다시 말하면 A와 B와 C 중 적어도 하나는 달라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되니? 이거의 부정이 얘란 얘기야. 이거 잘 기억해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매번 틀리던 거야, 학생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다. 이해돼요?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이제 우리는 거기 밑에 있는 두 번째 문제도 한번 같이 한번 해결해보자. x가 1 이상 10 이하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또 해석하면 x는 1 이상이면서 2고 10 이하이다가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x가 1보다 미만 또는 x가 10보다 크다가 되겠지. 이고의 부정은 또는이 되는 거니까. 확인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정을 만들 때 모든 거 어떤 이고와 이거나 또는 얘네 둘 사이가 서로 부정의 관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 식들 자체도 해석해서 따지고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죠? 좋아요. 자, 네. 되겠냐? 알았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진리집합 찾으라 그랬지? 그럼 진리집합이 뭐야? 해당 가정이나 결론을 만족하는 원소들의 모임이 바로 진리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 봐봐. P는 소수다라고 얘기했지? P라는 진리집합을 만들면 뭐겠니? 2, 3, 5가 들어가는 원소가 3개짜리 집합이 되겠지? 옆에다 적어놔. P 땡땡. P는 2, 3, 5라는 집합 하고서 만들어 보는 거지, 직접. 그럼 Q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봐. Q라는 집합은 원소가 뭐랑 뭐겠어? 3이랑 4가 되겠죠? 3이랑 4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 그럼 첫 번째, 나피라고 나와 있는 거지? 이거는 진리집합 만들면 뭐가 되는 거야? P가 아닌 애니까 P의 여집합이 되겠지? 그럼 P의 여집합 찾으면 뭐가 되겠어? 1, 4, 6. 그래, 1, 4, 6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되겠죠. 서고 이해되고 있냐? 안 되면 얘기해. 써줄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P 또는 Q지? 이거는 P와 Q의 뭐야? 합집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P와 Q의 합집합 만들면 뭐가 돼? 원소가 2, 3, 4,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 P 그리고 Q지? 이거는 뭐야? P의 여집합하고 Q 사이에 교집합 되는 거지? P의 여집합이 아까 1, 4, 6이었잖아. 맞죠? 그 다음에 Q가 3, 4였잖아. 그럼 교집합은 당연히 누가 되겠어? 4. 그렇지. 4를 원소로 가진다. 이 얘기가 되는 거겠죠. 어때? 생각보다 간단하지? 네.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럼 뒤로 넘겨서 이제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맞지? 그러면 참인 명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지? 그냥 맞는 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진리집합을 만들었을 때 가정이 결론에 부분집합이면 참, 부분집합이 아니면 거짓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보는 거야. 가정이 뭐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가 가정이지? 그럼 그걸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만들면 x는 1하고 2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x는 2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은 2만 원소로 가지고 있지? 그럼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니? 안 되지. 그럼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겠다. 이렇게 그냥 판단 내리는 거야. 이거는 간단하게 해볼 수 있겠지? 넘어갑시다, 그냥. 자, 필수 문제 5번부터 이제 등장하는데 필수 문제 5번을 보기 전에 필수 문제 6번을 먼저 볼 거야. 필수 문제 6번을 보면은 6번에다가는 별표 하나 쳐놔. 이제 집합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직접 명제화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겪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보면은 진리집합 사이 진리집합 PQR을 만든 거잖아.
그럼 P와 Q와 R이라는 명제가 만들어져 있고 그것들이 누군가는 가정, 누군가는 결론의 역할을 해서 하나의 명제를 구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참인 명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가정에 해당하는 녀석이 결론에 포함이 돼줘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 1, 2, 3, 4, 5번 보기에서 참인 명제를 골라볼 거야. 참인 명제를 먼저 골라볼 거야. 그러면 R이면 P이다라고 나와 있어. 1번에. 뭐야? R에 대한 진리집합이 P라는 진리집합에 부분집합으로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지? 그럼 R이 P에 포함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1번은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두 번째, R이면 Q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R이 Q에 포함되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 참인 명제가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럼 자, 세 번째, 나 P이면 나 Q다라고 얘기를 했지? 맞아요? 그럼 나 P에 해당하는 영역이 나 Q에 해당하는 영역에 부분집합으로 들어간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포함이 돼요? 안 되죠? 이거 섹터로 구분해서 보면 되잖아. 포함 안 되는 거 확인되지? 그럼 자, 4번. 나 P이면 나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나 P에 해당하는 영역이 R이 아닌 나달의 영역에 포함되니? 되죠? 영역상.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 4번도 참인 명제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이렇게 직접 집합이 누구의 포함관계, 부분 집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명제의 참고에서 판별해보는 문제, 필수 문제 6번이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집합의 앞에서 섹터만 구분해서 하던 거 있잖아. 그거 여기다 그대로 써먹으면 돼. 알겠니?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가서 필수 문제 5번. 자, 필수 문제 5번 같은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로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거든? 시험 문제가 실제로 이런 식의 구성을 많이 취하게 돼. 그래서 필수 문제 5번은 같이 한번 풀면서 정리를 좀 해보자. 자, 봤더니 P라는 명제가 나와 있고 Q라는 명제가 나와 있는데 P면 Q이다가 참이 되게 만들어야 된대. 맞습니까? 확인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P의 진리집합을 만들었을 때 그 녀석이 Q의 진리집합 안에 포함이 돼야지만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된다는 얘기지? 확인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P의 진리집합을 직접 만들어 볼 거야. 딱 보니까 손댈 필요도 없어. 그냥 X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1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죠. 확인되니? 그럼 Q의 진리집합을 만들면 X가 A 플러스 3보다 작아요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지?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P의 영역이 Q의 영역에 포함되게만 수직선을 만들어 보면 되겠구나. 확인되니? 자, 만들자. 그러면 수직선을 딱 그려놓고 P가 1보다 작은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P의 영역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Q의 영역이 어떻게 돼야 돼? 이 파란색 영역을 감싸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A 플러스 3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를 취하게 되겠구나. 확인됩니까? 이렇게 영역을 여러분들이 추론해서 찾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A 플러스 3이 어떻게 된 거야? 1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지? 근데 단순하게 크다고 하고 끝 아니지? 이 A 플러스 3이 어떻게 돼야 돼?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움직여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영역을 감싸고 있게끔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 어때? 감싸고 있는 거 맞지? 같은 영역이면 부분집합으로 포함되는 거 맞으니까. 그러니까 등호가 붙어도 되겠구나. 등호 성립이 뭐 한 번 더 따지는 거죠. 그럼 결국 A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보다 이상이에요 라고 A의 범위가 등장해 버리게 되지.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까지 결정을 시키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이 식이 지금은 말도 안 되게 쉬운 거야. 앞으로 점점 복잡해질 거야. 그거 풀어보게 시킨다고. 확인됐습니까? 그래, 이렇게까지야. 그럼 자, 한 장 또 넘겨봅시다. 자, 필수 문제 7번 149쪽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죠? 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x는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아무거나 대입했을 때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하니? 아니, 성립 안 하는 게 있어. 누구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1. 즉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마이너스 1이면 성립이 안 되지. 그걸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발예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발예. 즉 발예가 뭐냐면 명제가 거짓이 됨을 밝히는
하나의 예시들. 그걸 우리는 지금부터 반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좀 더 넓은 의미로 확장을 시키면 하나의 등식이 나와 있을 때 그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혹은 하나의 무언가를 증명할 때 그게 거짓말이다 라고 밝히는 모든 것들을 다 반례라고 얘기를 해. 즉 참이되지 않게 만드는 예시들 자체를 다 반례라고 얘기를 한다. 이건 기본적인 상식으로 기억을 해놔. 그러니까 지금은 반례로 누가 보여? 마이너스 1이 대입되면 0이 돼버리지? 즉 0보다 큰 게 아니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례인 마이너스 1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거짓말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명제의 참고짓을 판단하는 또 다른 상식 하나를 우리는 찾아낸 거야. 반례가 존재하면 명제가 참이 될 수 있겠어? 안 돼. 반례가 존재하면 무조건 명제는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자고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어떤 실수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모든 x가 다 될 필요 있어? 적어도 하나, 딱 하나라도 만족하는 애가 있으면 되지? 그럼 지금 만족하는 애 있어 없어? 봐도 그냥 탁탁 보이지? 당장 x에 0만 대입해도 되고 1도 대입되고 맞죠? 그러니까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되는 거지. 어떤 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돼요? 어때? 오늘 뭐 별거 없지? 그렇다니까 명제가. 여기까지 별거 없이 그냥 축축 넘어온 거잖아. 우리가 주로 네 가지 테마로 나눠놓긴 했지만 첫 번째 명제, 정의,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 확인돼요? 그럼 두 번째 뭐였어? 내가 두 번째라는 거. 명제의 구성. 어떻게 구성된다? 가정과 결론으로. 그래서 가정과 결론을 집합화시키면 진리집합. 명제의 참고짓 어떻게 판단하라고?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게. 확인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한 게 뭐야? 부정. 부정. 뭐뭐가 아니다. 낫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낫. 낫. 이게 아니라 뭐뭐가 아니다. 낫. 그 다음 네 번째. 모든 거 어떤. 그리고 이거와 이거나. 둘 사이의 관계들. 그거까지.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테마, 명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난 이제 여기다가 뭘 하나 더 얹을 거냐? 명제의 역과 대우까지 얹을 거란 얘기야. 왜? 아니, 앞에서 아니라고 막 이러고 있길래. 자, 그러면 하지 말까? 네. 그럼 언제 해? 목요일날 하면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목요일, 다음 주까지 수업해서 진도 안 끝나는데? 응? 그럼 오늘 더더욱 해야 되겠네. 더더욱 해야지. 다음 시간에 뭐였지? 학교 소집이라고 했나? 그러면 일단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은 별거 없거든? 영상 보고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충을 좀 더 해보든가 하자고. 문제 질문 받고.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테마는요. 그냥 다섯 번째 걸로 가지 말고 새롭게 가자. 명제의 역과 이와 대우. 이렇게 세 가지를 할 거야. 아예 그냥 다 해버리지 뭐. 명제 뭐라고? 역, 이, 대우. 근데 우리 책에는 역과 대우만 나왔지. 이가 교육관에서 빠져서 그래. 이거는 그래서 이는 중간에 어차피 거쳐가는 단계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이가 이런 거야 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 딱 거기까지만 얘기할 거야.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명제를 이렇게 생각해보자. P2면 Q이다라는 하나의 명제가 있다라고 쳐보자고. 확인됩니까? 이때 우리는 명제가 얘거든요. 얘가 명제. 확인되니? 이때 명제의 역을 만들면 역은 뭐냐면 가정과 결론이 바뀌는 게 역이야. 그러니까 말장난 하라는 얘기야, 지금부터. 예를 들어 보자고. x가 2이면 x 플러스 3은 5다라는 하나의 명제가 있어. 역을 만들려는 얘기는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얘기야. 즉 x 플러스 3이 5면 x는 2다.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즉 가정과 결론이 서로 바뀌는 게 바로 역이야. 그러면 하나의 명제 원래 이렇게 했었지. 역이라는 명제는 어떻게 만들어지겠니? Q이면 P2다라는 말로 바뀌게 되는 게 그냥 명제 역이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2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가정과 결론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not P이면 not Q다라고 만드는 게 2야. 확인돼요? 딱 여기까지만 알면 돼. 그러면 마지막 대우가 등장하지. 대우. 확인되니? 그 대우는 뭐냐면 역과 이를 다 한 게 대우야. 이것 때문에 이를 설명한 거야. 그냥 역 플러스 2야. 순서 바꿔도 돼. 2를 먼저 하고 역을 해도 돼. 자, 해보자. 얘가 역을 먼저 해. 그럼 Q이면 P다로 바뀌지. 부정을 해. 나 Q이면 나 P다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우를 쓰게 될 때는 not Q이면 not P다라고 만들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순서 내가 바꿔도 된다 그랬지. 2 한 다음 역 해도 되지. 그럼 여기서 2 하면 얘지. 여기면 얘 순서 바꾸는 거지. 되잖아. 확인되지? 뭘로 하든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안 되니?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명제 자체를 잘 봐. P면 Q다 나왔지? 이걸 가지고 얘가 참이라는 가정하에 벤 다이어그램 그릴 거야. 얘가 참인 명제다라는 가정하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야. 참이라는 명제하에. 그러면 P가 이렇게 있을 때 Q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를 취해야 되지? 네. 맞아요? 이때 집합의 섹터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존재를 한 상태에서 우리는 A, B, C 섹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확인돼요? 자, 이 상태로 명제가 원래 참이었지? 역을 보자고. Q의 섹터가 어디야? A, B지. P의 섹터는 A지. 참이겠냐? 포함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역은 거짓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럼 다시 2를 만들 거야. 나 P 어디야? BC지. 나 Q는 C지. 포함이 돼요? 안 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거짓이야. 자, 그러면 대우 만들 거야. 나 Q 어디야? C지. 나 P BC지. 어때? 포함이 되지. 맞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명제가 참이잖아? 대우가 참이네. 맞지? 맞죠? 그리고 역하고 이는 거짓이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이런 관계가 나오는지 벤 다이어그램이 아닌 수식으로 한번 살펴볼 거야. 명제가 참이 된다는 얘기는 P이면 Q이다라는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지. P가 Q의 부분집합으로. 맞아요? 그럼 여기서 역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Q와 P가 위치를 바꾸는 거지. 그러면 Q가 P한테 포함된다라는 헛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근데 만약에 P가 Q 안에 포함될 때 우리가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P랑 Q랑 같은 형태를 취하잖아? 같은 형태를 취해버리잖아? 그럼 P가 Q한테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역을 만들면 Q가 P한테 포함된다는 얘기잖아. 같은 형태를 취할 때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되겠지. 근데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들어갔더니 거짓이 돼버리지. 다시 말하면 명제가 참이라고 해도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 역은 참이냐 거짓이냐가 바뀌어.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2를 만들게 됐을 때 2는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얘 마찬가지로 어때? 둘이 같으면 될 수 있겠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참거짓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인 거야. 확인돼요? 자, 그러면 대우를 만들어 보자고. 그럼 대우를 만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맞아? 요때 얘 참되는 거 우리 그림으로 확인했지? P랑 Q랑 같잖아? 돼, 안 돼? 맞는 말이잖아. 확인돼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명제 자체가 참이잖아? 여기랑 이는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져. 근데 대우는 어때? 어떤 경우든 무조건 참이 되는 거지. 반대로 말하면 얘가 거짓이잖아? 어떠한 경우냐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지겠지. 근데 얘는 어떻게 돼? 무조건 거짓이겠지. 확인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제의 역이 대우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명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명제가 있을 때 역과 대우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확인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는 딱 한 줄의 문장이야. 명제와 그의 대우는 참이냐 거짓이냐를 공유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참이냐 거짓이냐를 공유한다. 괜찮아요. 참이냐 거짓이냐를 공유한다. 확인됩니까? 이거를 정말로 단순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합간의 포함관계로 그냥 짤막하게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 내용 한 줄은 여러분들 책에도 좀 표시를 할 거거든. 어디로 갈 거냐면 152쪽에 2번에 보면 네모칸 처음으로 보이는 네모칸 있지? 거기 바로 위에 보면 명제와 그 대우의 참거짓은 일치한다고 써져 있지? 거기다가 별표 쳐놔. 그거 한 줄이 오늘 수업의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체크했습니까? 네. 이해돼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오늘 수업할 거야. 요 얘기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앞에서 명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부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든 거 어떤, 그리고 교집합과 이거나와 이고, 요 관계들까지만 얘기를 했던 거야. 5월과 엔드 사이의 관계까지. 거기에 추가로 얹어서 역과 대우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딱 요거까지만 얘기를 한 거야. 확인돼야 안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딱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오늘 수업은 끝이야. 이해되니 안 되니? 되죠?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바로 그냥 첫 번째 문장 그냥 바로 보면은 1번 필수 문제 예제 1번이야. 153쪽에 A가 1보다 이상이면 A제곱이 1보다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보이니 안 보이니? 보이죠? 그거에 대한 얘기 하나만 풀어보고 오늘 마치자. 자, 필수 1번의 첫 번째 거 보면 A가 1보다 이상이면 A의 제곱도 1보다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는 항상 문장이 나오게 됐을 때 그 문장의 참거짓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진리집합을 만들어서 판단하라고 얘기를 했어. 확인됐지? 그럼 자, P라는 진리집합, P는 가정이잖아. 그럼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A가 1보다 이상인 숫자들 그냥 조건제집합 간단하게 축약해서 쓴 거야. 확인됐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Q도 진리집합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지? 요거 진리집합 만들면 어떻게 되겠니? A가 마이너스 1보다 이하 또는 A가 1보다 이상이 되겠지? 확인돼요? 안 돼요?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하나의 명제, 기본적으로 P라는 진리집합이 Q 안에 포함돼요? 안 돼요?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지.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는 참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확인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 그랬지?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찾으라 그랬지? 그럼 역부터 생각해보자. 역은 뭐야? 가정과 결론이 서로 자리를 바꾼 거지? 그러니까 역은 A의 제곱이 1보다 이상이면 A가 1보다 이상이 2다가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아까 진리집합 찾아놨으니까 이 Q가 가정으로 바뀌고 P가 결론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럼 가정과 결론이 뒤바뀌면 역, 참이겠어? 거짓이겠어? 그래, 거짓인 거 우리 확인되죠? 확인됐습니까? 그럼 자, 이제 대우를 만들 거야. 대우는 뭐야? 역을 한 다음에 2까지 진행하는 거지? 그럼 얘 부정만 하면 되는 거잖아? A제곱이 1보다 이상이다. 부정하면 A가 제곱한 게 1보다 작다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A는 어떻게 돼? 1보다 작다, 2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야. 그럼 새로운 진리집합을 만들라는 얘기잖아? 자, 얘부터 만들까? 요거 Q의 여집합이잖아? 뭐가 돼요? A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가 되겠지? 얘는 P의 여집합 되는 거지? 뭐예요? A가 1보다 작은 범위지? 그러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돼 안 돼? 이렇게 포함되는 거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그래, 참인 명제가 되겠지. 이렇게. 그런데 얘는 굳이 포함관계 따질 필요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무조건 뭐라고? 참이니까. 그냥 명제만 만들어 놓고 명제 참이니까 대우 참이겠구나.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뭐.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믿어도 돼요? 믿어도 되냐고? 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필수 예제 2번.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참이냐 거짓이냐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조건 찾아가면서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질문까지 받자고.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숙제 개념편 154. 그 다음 유형편 몇 쪽? 58쪽까지입니다. 체크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의 마지막 마무리야. 명제가 뭐라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분류된 모임. 그건 집합이고 이 새끼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참이냐 거짓이냐가 판별 가능한 문장이나 식. 그래서 나는 잘생겼다. 명제야? 그래, 아니야.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은 안 된다고. 그럼 x 플러스 2가 4다. 명제야? 미지수가 나오면 명제가 안 된다고 이 새끼야. 방정식, 부등식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를 명제로 만들려면 앞에 전제 조건을 까는 거야. x가 2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2가 4다. 이건 명제가 되는데?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제 조건을 깔기 위해 명제라는 녀석을 앞으로 가정과 결론이라는 두 가지 체제로 구분을 하게 될 것이고 구성 요소들로. 그랬을 때 가정이 결론에 포함이 되면 참이야 거짓이야?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면 참,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가정에 속하는 거, 결론에 속하는 거를 집합으로 바꿔서 진리집합한 다음에 포함관계를 따져보겠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럼 집합과의 연결관계가 두드러지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럼 여집합, 뭐뭐를 제외하고 이거를 우리는 명제에서도 도입을 한 거지. 어떤 의미로 도입을 했어? not이라는 의미를 갖고 뭐뭐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도입을 한 거야. 확인돼요? 네. 그래서 뭐뭐가 아니다라는 그걸 가지고 부정을 하다 보니 모든을 부정하니까 뭐가 돼? 어떤을 부정하니까? 어떤이라는 단어랑 저거더랑 같은 거라고 이 새끼야. 그러니까 모든을 부정하면 뭐? 어떤을 부정하면 뭐? 모든.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그럼 이고를 부정하면 뭐? 이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뭐?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 확인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고 나면 명제의 역과 대우를 배울 수 있다. 역은 뭐야? 가정과 결론이 바뀐 거. 대우는 역에다가 이한 거. 그럼 이가 도대체 뭐냐? 가정과 결론을 부정한 거. 확인돼요? 그래서 이렇게 명제와 명제의 역, 명제의 대우가 만들어졌을 때 명제와 대우는 항상 참거짓을 공유한다. 다시 말하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역은 몰라. 이는 모른다. 그럼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는 거짓. 확인됩니까? 그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까지가 오늘 얘기한 거야. 진짜 별거 없어. 생각보다 뭐 내용이 별로 없지? 네. 그렇대. 내용이 별로 없다고 했으니 복습하면서 천천히 따라가 봐. 아시겠죠? 오늘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서 원래 이거 2시간 동안 설명을 해야 되는데 1시간 반 정도 설명하느라고 이거 명제의 역과 대우는 되게 축약해서 얘기해 놓은 거거든? 그냥 딱 필요한 내용만 얘기했어. 원래는 예시 보여주고 막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필요한 내용만 딱 얘기해 놨으니까 딱 요 정도만 기억해놔. 최소한이야. 아시겠죠? 자, 오늘 얘기하면서 궁금한 거. 하고 싶은 말. 한수 아, 뭐예요? 미안해. 지금부터 뽑아야 돼. 또 궁금한 거. 스킵하는 거. 오늘은 건너뛰는 안 돼. 그럼 정민이가 억울해. 왜? 아, 저 저건데요. 전미 좋대요. 아, 너 오늘 가는 날이지? 오늘 남냐? 안 남지? 아, 그래서 좋다고 하는 거구나. 그래? 그럼 오늘은 산수반 스킵합시다. 와, 오, 저스틴. 그 올려는 애들은 다시 돌려보는 다시. 그 삼수반하고 올려보는 애들 산수반하고. 점수반. 중학교 3학년 걔네는 밀린 게 있어서 밀린 거 하러 어차피 와야 돼. 밀린 거 없으신 분들은 오늘 퇴근. 확인됐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